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손저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고 나타나는 양상이 또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주의를 아주 요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진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에 따른 원인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손저림 증상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환자분은 양손 저림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손바닥 쪽으로 주로 저림 증상이 있고요. 가끔씩 손가락도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는 저림 증상이 없고 주로 손바닥 쪽으로 증상이 있었고요. 동작과 상관없이 지속적이면서 특히 밤에 잘 때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그때 찾아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손이 저린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저리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손이 저리시면 어디가 저리시는지, 손가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5개의 손가락이 다 저리는 건지, 아니면 몇 개만 저린지, 이런 걸 정말 제가 세세하게 묻는데요. 왜냐면 손이 어디가 저리느냐, 손가락이 어디가 저리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보통 여쭤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손 다 저려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료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손이 어떻게 저리냐에 따라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손이 저린다고 했을 때 아주 크게 묶어서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4가지 질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 두 번째, 손목에서 올라오는 신경 문제. 세 번째, 팔꿈치나 손목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말초신경 문제. 그리고 네 번째, 혈액순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얘기를 아마 듣는 게 디스크겠죠. 뭐 디스크가 안 좋으면 손이 저린다고 하니까 대부분 분들이 오시면 손이 저린다 그러면은 저 목 디스크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린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이 저릴 때 손가락이 분류가 됩니다. 손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이 손가락 3개가 저리거나, 아니면 요 손가락 3개가 저리거나, 아니면 요 손가락 2개가 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보통은 손바닥이나 손등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만 저리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팔 쪽이나 어깨 쪽까지 이제 같이 팔까지 연결해서 저리는 경우가 많고, 저릴 때도 대부분 찌릿찌릿한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목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우리가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는 목을 뒤로 젖히거나 증상이 있는 부위 뒤쪽으로 젖혔을 때 팔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저린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찌릿찌릿하게 내려간다는 느낌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OPLL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아니면은 척수의 외상으로 인해서 척수의 손상을 받는 경우, 교통사고 때문에 편타성 손상이 와서 어떤 양손이 찌릿찌릿하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증상이 생기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척수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상이 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움직였을 때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목에서 생기는 원인들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별하신다면, 이제 내가 목 때문에 손이 저린지 안 저린지 알려면, 첫 번째는 목을 움직였을 때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손이 저릴 때 손가락 이쪽 부위가 저린지, 이쪽 부위가 저린지, 이쪽 부위가 저린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목에서 내려와서 팔에서 손으로 내려가는 말초 신경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신경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으시는 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서 손으로 들어가는 3개의 신경 중에 가운데 쪽에서 들어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생기면 이 손바닥 쪽으로 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 절반으로 해서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증상이 생깁니다. 이 손등 쪽은 증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손등은 정중신경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1분 정도 있을 때 손이 저림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요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와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목을 움직였을 때 아프냐, 목을 움직였을 때 아프냐와 손등까지 아프냐 아니면 손바닥만 아프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네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가 엄지손가락과 같이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지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름은 이 말초신경 중에 정중신경 말고 요골신경과 그 다음에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골신경과 척골신경은 손목과 팔꿈치에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아진 경우에 우리가 요골신경 포착증후군,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요골신경과 척골신경의 주행 범위를 따라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요골신경 같은 경우는 보통 손등으로 해서 이 엄지손가락 부분에 증상이 주로 많이 생기고 이 전완부의 이 바깥쪽으로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척골신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척골신경 쪽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이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 손바닥 바깥쪽으로 해서 이 전완부 안쪽으로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저린다, 새끼손가락이 주로 찌릿찌릿한다 그러면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을 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손이 다 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다섯 번째 상관없이 다 저린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손끝부터 저림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상태가 나빠지면 손이 전체적으로 저리기가 쉽게 되고, 손이 전체적으로 저리고 어떤 분들은 발도 같이 저린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손을 과도하게 썼을 때 손에 자꾸 쥐가 내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손이 저린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여쭤보는 건 새끼손가락이 저리시는지를 여쭤봅니다. 새끼손가락이 저리지 않다 그러면 일단 척골신경은 빠지는 거고, 그 나머지 부위가 어디가 저리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손목을 움직였을 때,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생기는지를 보면 이 환자분이 왜 아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한테 오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손바닥 쪽이 주로 저리셨고, 그리고 손가락도 간간히 저린 게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에서 내려가는 디스크 문제를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손등이 저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저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움직였을 때 특별히 증상이 유발되는 게 없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테스트를 했을 때 손이 저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목 디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엑스레이도 일단 찍었는데요. 엑스상에서 봤을 때는 경추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추 6번에 의해서 디스크가 신경이 눌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결국 방사선적인 그런 결과와 제가 이제 환자분을 직접적으로 진료했을 때 그런 나타나는,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는 그 증상이 서로 매칭이 되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증상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나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은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하시고 엑스레이는 경추 6번 디스크가 나쁘다고 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준해서 치료를 하시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리는데 이제 손바닥만 저리는 경우,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 특히나 이제 평상시에 손을 많이 쓰시거나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도 일이지만 집안일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손목터널 증후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터널 증후군은 보통 치료를 할 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약을 먹어서 신경에 가해지는, 신경이 눌려서 결국 염증이 생겨서 그게 자극돼서 증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 염증을 잡아주기 위해 약을 보통 복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신경약이나 이런 걸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면 대부분은 증상이 많이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기시는 분들은 손을 계속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점점점 악화가 돼서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이 신경에다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러다 나중에 주사까지도 효과가 없어지면 실제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 여기 밑에 보면 이 뼈가, 양쪽에 뼈가 있는데 이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덮어주는 인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대 밑으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지는 거니까 수술은 그 인대를 터줘서 그 공간을 넓혀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죠.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손을 편하게 쓰시려면 그래 6개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목터널 증후군을 조심하시려면 평상시에 손목이 꺾이는 동작을 많이 피하셔야 되고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잠잘 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목을 고정시켜 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생활하실 때 뭐 앉았다 일어나실 때 뭐 손물 바닥을 짚고 일어난다거나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신다고 막 팔굽혀펴기 하시는데 바닥 짚고 하시는 것보다는 푸시업바 같은 거 잡고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손목을 무리하게 쓰시는 거를 좀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뭐 아까 설명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이 저린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일반인 분들은 디스크 같은 걸 많이 의심을 하시는데, 사실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어디가 저린지를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증상이 생겨서 병원 가시기 전에 내가 손이 어디가 저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린지를 잘 생각해 보신 다음 진료를 보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요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